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윤봉호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두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보시죠. 최근 5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1패만을 기록한 IBK 기업은행이 만났습니다. 과연 정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승리를 가져간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윤정 세터가 아니고 박은지 세터를 주전 세터로 기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이윤정 선수가 컨디션이 좀 무릎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네, 역시 보이고요. 상대전의 45%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리시브 들렸습니다. 때릴 수가 있을까요?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 차이예요. 보이죠?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갑니다. 다시 한번 빨라요, 보이죠? 빨라요. 자, 요로킹 가고요. 중앙에서 밀어넣기. 최정민 공격수들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리시브가 안 돼요. 이거예요. 리시브가 안 돼요. 네. 서브 넣는 선수는 꼭 누구에게 넣기보다는 본인한테 오는 볼이 더 많아졌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표준 쪽으로 갔고요. 중앙뼈가 들어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자, 언더토스를 띄워놓고 불키리 때리지 못합니다. 자, 범푼이 받고요. 신현경이 언더토스. 박민경이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고이정 살려냈어요. 들어가면서 때립니다. 나이스 디그. 여기서 최정민이에요. 살려냈어요. 너무 멀어요. 불키리치 연타. 자, 살려냅니다. 속공으로 나갔어요. 최정민의 속공이 나가면서 다시 한 점을 내줍니다. 네. 자,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킵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자, 언더토스로 왼쪽에서 단한차 막힙니다. 들어가는 속도를 조금 늦추든지. 자, 리시브는 됐어요. 갑니다. 아, 토스 앉아요. 밀어넣기. 바운드 됐어요. 아베크롬비 쪽으로. 오른쪽에서 아베크롬비. 수비 됐어요. 임명옥. 그래는 불키리치 반격. 갈려집니다. 볼 밑에 들어갈 그런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문정원에서 옵니다. 자, 리시브 들렸고요. 밀어넣기로 갑니다. 바운드 됐어요. 아하, 연결이 안 좋네요. 자, 신현경부터 스타트. 다시 한번 갑니다. 교승비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중앙에서 매운합니다. 요로킹. 자, 범푼 누구한테. 다시 한번 표성주. 뒤에서 걷어 올립니다. 연결 안 좋아요. 부키리치. 다시 넘어오는데 여기서 더치넷 범실이 먼저네요. 자, 그런데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발목을 움키 잡고 있거든요. 이게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기회가 됐는데 그렇게 하는 선수가 늦게 뜨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의 발이 들어가면 올 시즌에서 총 12득점에 서브 득점. 띄워놓고요. 불키리치 스파이크. 어택 커버. 자, 이번엔 전선으로 갑니다. 자, 살려냈어요. 아베크롬비 스파이크. 안쪽인가요? 아베크롬비. 베테랑 팀, 경험이 많은 팀. 갑니다. 표성주 스파이크. 자, 확실하게 표성주가 네. 맞춰 뜨네요. 과감하게 때려도 쉽습니다. 예.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갑니다. 하나차 빈자리. 바운드 시켜놨어요. 뛰어놓고 박민경입니다. 맞았나요? 제 맞고 나갔던. 경기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 육성의 리시브고요. 다시 한번 역서영 끝냅니다. 네. 결국에는 육성이 끝내는군요. 마치기가 찍혀야 분위기가 올라갈 텐데요. 자, 리시브 안 돼요. 오래 줬어요. 저는요 이 예. 보정 심리적인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윤정 세터가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늦었었던 임정 세터입니다. 자, 리시브는 임명욱입니다. 백에로 갑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배우단을 사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자, 리시브는 자 됐고요. 빨리 떠주고 갑니다. 박민경. 야, 지금은 호흡 맞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박민경의 서브고요.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임명욱. 시간 차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지금 2번에서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손이 갔어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본인이 왼손을 쓰는 선수라 잘 갔습니다. 공격수 공이 시간 안 됩니다. 황유익이 서브 리시브 늘어났고요. 중앙에 차가운 홈프레디고요. 자, 그리고 표성주의 하이볼 처리. 자, 바운드 됐어요. 문정원 여의치 않습니다. 자, 이번엔 아베크롬비 쪽으로 하이볼 처리. 나이스 디그. 이윤정 세터. 불키리치 스파이크 나갔어요. 하지만 맞고 나가는군요. 맞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어렵게. 그리고 표승주 밀어넣기. 수비 됐네요. 됐어요. 루키리치의 스파이크. 다시 한번 신현경. 자, 그리고 표승주의 스파이크. 브로팔로. 아하, 전세한. 자, 리시브는 됐어요. 2도 공격. 바운드 시킵니다. 자, 그리고 아베크롬비의 후위 공격. 코트를 때립니다. 딱 끌어서 그쪽 방향. 자, 리시브 됐고요. 갑니다. 이동 공격. 야,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동 공격. 오랜만이에요. 자, 리시브 됐습니다. 전세현 밀어넣기. 자, 왼쪽으로 합니다. 박민경이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수비 됐어요. 오키리치의 스파이크. 자, 나갔어요. 범실. 자, 리시브 들렸습니다. 언더토스로 합니다. 전세현의 스파이크. 수비 됐습니다. 끝낼 수 있을까요? 황민경 진자리 찔러넣기. 노래는 황민경 선수. 내주고도 이기는 경기도 많았던 이번 시즌이잖아요. 그럼요. 리시브 달려있습니다. 이동 공격 막힙니다. 복귀리치의 브로킹. 가장 높은 쪽 브로킹이었거든요. 자, 리시브 표승주 오른쪽 갑니다. 아베크롬비. 자, 이윤정 세터의 디그입니다. 그리고 복귀리치 왼쪽에서 스파이크. 역시 디그로 맞대응. 연결이 안 좋아요. 어택 커버. 이번에는 아베크롬비의 스파이크. 다시 한번 디그. 문정원이 때립니다. 표승주의 디그입니다. 언더토스. 황민경입니다. 브로카웃. 끝났어요. 자, 중요할 때마다 황민경이 끊어줍니다. 2득점이 있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백에로 갑니다. 네. 자, 김세빈을 이용한 아베크롬비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짧아요. 언더토스 갑니다. 전선의 스파이크. 디그 됐어요. 황민경. 표승주입니다. 브로카웃. 자, 연속 득점에 성공이 됐어요. 좋았습니다. 리시브 안 됩니다. 서브 득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자, 이번에는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부키리치 갑니다. 막혔어요. 살리지 못합니다. 동점 브로킹. 손맛을 보네요. 그렇습니다. 최정민 선수가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4년 차의 미래 브로커입니다. 최정민 서브 득점 역전. 이 외국인 선수의 서브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예. 표승준 공격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베크롬비 서브 득점. 야, 리시브. 연속 7득점. 그렇다면 아베크롬비가 실수 없이 7번이나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고. 그러니까요. 황기록 사이에 리시브 라인이 마저 지금 네.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리시브 어렵게 됐고요. 먼 거리 볼키리치의 후위 공격도 나갑니다. 끊지를 못해요. 본인보다 더 잘 받는 선수는 지금 우리 팀에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받아야 됩니다. 자, 리시브 좀 길었어요. 패스트. 넘어갔어요. 야, 김학영 세터. 자, 리시브 안 돼요. 문정원. 자, 연결이 어떨까? 연결 마저 어려워요. 넘어왔습니다. 자, 김학영, 박민경을 요합니다. 임명웅의 디그 따라하지 못해요. 20대 15. 네, 일단은 리시브 잘 됐어요. 황민경의 세석공. 자, 수비 됐고요. 다시 한번 우키리치입니다. 자, 신영경 리베로. 다시 한번 황민경입니다. 아하. 황민경이 포인트를 만들면서 21대 16. 그리고 또 오래 있고. 예. 아, 서브점까지. 예. 짧은 서브에 당하고 마는 네. 한국 도로공사. 자, 리시브는 됐어요. 그리고 아베크롬비 쪽으로 잘 빈자리 잘 봤습니다. 봤어요. 아베크롬비. 네. 자, 리시브는 됐고요. 갑니다. 짧게. 표승주. 자, 살려냈고요. 문정원. 둘. 자, 어렵게 셋 넘깁니다. 자, 문정원부터 스타트. 백에로 갑니다. 막혀요. 이겨냈어요. 표승주. 표승주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서 한 선수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네. 자, 한 점만 따내면 올 시즌 첫 3연승을 할 수 있는 김호철 감독. 자, 표승재 리시브 안정됐고요. 성공으로 끝냅니다. 한국도로공사에게 올 시즌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이 승리를 통해서 IBK 기업은행은 올 시즌 처음으로 IBK 기업은행의 완승입니다. 오늘 승리하면서 시즌 첫 3연승을 달리게 된 IBK 기업은행인데요. 공격뿐만 아니고 서브에서도 터져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결국 오늘 한 번도 20점 고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패합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시즌 첫 3연승을 달립니다.
네, 이렇게 4위 탈환에 성공한 IBK 기업은행인데요. 오늘 경기 1세트부터 정말 일방적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IBK 기업은행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이 세터의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번 시즌도 그렇고 우리 여자부 경기를 보면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세터 리스크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도중에 교체가 되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폼프 선수가 점점 팀에 잘 녹아들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상대 수비 라인을 좀 무너뜨리는 경기 운영이 보이고요. 지난 경기에 이제 김호철 감독이 이 아베크롬비 선수 공격 점유율이 48%라서 너무 높다고 지적을 했는데 확실히 오늘은 달라졌습니다. 30.8%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려줬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 선수들에게 분배를 하면서 아주 공격을 다채롭게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1, 2세트에는 뭐 경기 운영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요. 3세트 초반에 조금 흔들리면서 이제 김학영 선수가 들어갔는데 김학영 선수도 안정적으로 해줬고 반면에 이제 도로공사는 오늘 선발 세트 좀 바꿨습니다. 이윤정 선수가 안 나오고 박은지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확실히 뭔가 다른 신선한 경기 운영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윤정 선수가 나오는 그런 결과적으로 또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IBK 기업은행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좀 여러모로 김종민 감독의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라인업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팀 최다 시즌 연패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키리치 선수 외에 다른 쪽에서 공격이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타나차 선수가 아포지스로 나오고 이 부키리치와 고희정 선수를 이제 아웃사이드로 출격을 했는데 뭐 이것도 효과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나차 선수가 원래는 이제 아포지시고 리시브 쪽에서 약간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주전으로 못 맡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실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리시브 효율이 26%였거든요. 수비도 안 되는데 이제 공격까지 같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고희정 선수 2득점, 전세현 선수가 3득점입니다. 이렇게 부키리치 선수가 17득점으로 엄청나게 못한 건 아니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20점을 넘지 못할 정도로 매 세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키리치 선수 반대편에서 득점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즌 내내 한국도로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인 감독도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참 어떤 조합을 가져가도 쉽지 않으니까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새로운 조합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또 다음 경기에서는 또 김종민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관심이 갑니다. 오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팀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건 부키리치 선수뿐이었습니다. 과연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을 또 김종민 감독이 어떻게 풀어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만나보시죠. IBK 기업은행이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22점으로 한 계단 올라 4위에 자리합니다. 한편 6위 한국도로공사 5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가장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베스트 7 여자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과연 정다우 기자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일요일 방송 처음이어가지고 네. 베스트 7을 좀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의 활약, 뭐 팀 성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관적인 저의 판단 그리고 이제 존재감을 네. 좀 따져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포함한 주간 베스트 7인데요. 어떤 선수들이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주간 최고의 아포지 스파이커로는 IBK 기업은행 아베크롬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엔 김연경 선수가 3주 연속 자리하고요. 강소희 선수는 2주 연속 이름을 올립니다. 미들블로커엔 정우영, 이다현 선수가, 리베로로는 한수진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 모두 이번 주 정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 가운데도 최고의 활약을 한 스페셜 MVP 누굴까요? 이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지금 강소희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최대 이변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생명과 GS칼텍스의 맞대결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저도 사실 그랬고요. 한국생명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GS칼텍스가 이변을 일으켰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임팩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강소희 선수가 뭐 비단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뭐 득점 탑 10에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국내 선수의 좀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데 뭐 공격, 수비, 뭐 서브 여러 면에서 아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 IBK 기업은행전 그리고 한국생명전 두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46%로 37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리시브 효율도 아주 좋습니다. 41%. 분수에 걸쳐서 굉장히 잘 해줬고 한국생명전을 앞두고 강소희 선수가
정말 많이 이기고 싶다 이런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기에서 19득점, 공격 성공률 47%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지금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이 약간 2강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강소희 선수가 이 경기에서 너무 잘해줘서 GS 칼데스가 그 흐름을 약간 균열을 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감 면에서 강소희 선수가 MVP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를 꼽아주셨는데요. 정다호 기자의 가장 주관적인 또 선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펼쳐진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길었던 연패를 끊어낸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연승에 도전합니다. 한편 선두를 추격하기 위해서 꼭 승리가 필요한 대한항공인데요. 과연 승리를 가져간 팀은 누구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리시브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득점입니다. 비에나. 대한항공의 공격. 임동혁 성공입니다. 21대 19. 라이트 쪽으로 짧게. 비에나의 공격. 스파이크! 자, 세트 끝낼까요? 제자리 강타! 그러나 막힙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임동혁 끝냅니다. 자, 끝냈네요. 임동혁 마무리. 1세트 25대 23. 정민수, 황승빈 오른쪽 비에나. 자, 블로킹 막혔습니다. 그러나 비에나 못 맞고 득점. 어깨를 맞고 다시 넘어갔어요. 네. 아, 비에나 선수가 득점을 당했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 득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자, 임동혁의 날카로운 서브 득점! 서브했어요. 역전 서브 득점에 서브 성공 개인 통산 100개째입니다. 어떻게 받을지 일단 올려놓기에 바쁩니다. 임동혁 짧게 성공입니다. 임동혁 자, 이거를 세 명의 블로킹이 떴고 비에나 선수가 완벽하게 빠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24대 23 대한항공의 세트포인트입니다. KB 오른쪽 강타 성공입니다. 2세트 듀스로 갑니다. 29대 29. 자, 강서브예요. 용감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비에나. 이 수비 하나가 대한항공을 살리나요? 정한영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에 대한항공. 오른쪽 임동혁 노마크 찬스볼.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임동혁. 자, 따라갔어요. 연결. 그러나 밀어넣기. 자, 위기의 대한항공. KB 찬스입니다. 찬스볼입니다. 세트를 끝내기 위해 완벽한 찬스볼. 황승빈 왼쪽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세트를 가져가는 KB손해보험 1대 1입니다. 자, 왼쪽에서의 공격이 절실히 필요한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성공시킵니다. 서브 득점! 서브했어요. 올라갑니다. 임동혁. 자, 비에나 때립니다. 바로 안드레스 저거예요. 비에나. 네. 바로 저거죠. 거의 스텝을 빠져서 자기가 힘을 쓰거든요. 네. 제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요? 밀어칩니다. 올라갔어요. 비에나. 자, 따라가지 못합니다. 터치아웃 득점. 20대 20. 자, 정지석. 받고.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일단 투입 성공인데 여기서 해결을 못하네요. 대한항공 범실입니다. 범실이에요.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전보스입니다. 자, 공격이 임동혁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비에나. 자, 넘기지 못합니다. 3세트를 가져가는 KB. 자, 좋은 서브예요. 올라갑니다. 임동혁 밀어넣기. 따라가면서 언더패스로 연결. 하이볼! 큰 저게 공입니다. 들어가나요? 안드레스 비에나 엄청난 테크닉. 몸을 젖히면서 직선을 만들어내는 저 탑법. 믿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각도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20대 18로 앞서가는 KB입니다. 대한항공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임동혁 성공입니다. 41득점의 임동혁. 엄청난 아포지 스파이커 대결입니다. 21대 19. 자, 비에나의 서브인데요. 자, 온열 받고 유광원 백시로 임동혁 성공. 똑같이 42득점.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비에나 23대 22. 23대 22. 왼쪽 정지석 범실. 범실이에요.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대한항공은 3연패 위기입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연승 가능할까요? KB손해보험. 대한항공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패 위기에서 블로킹 막힙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KB손해보험 첫 번째 연승. 대한항공 3연패에 빠집니다.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격력에서는 조금 뒤처졌지만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간 KB손해보험인데요. 비에나 선수가 이번 시즌 개인 최다인 43득점을 기록합니다. 한편 대한항공 임동혁 선수가 개인 통산 최다인 42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이 33개의 많은 범실을 만들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린 두 팀입니다. KB손해보험은 12연패 뒤 연승을 만들었고요. 대한항공은 시즌 첫 3연패에 빠졌습니다. 이 지난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 두 경기 모두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오늘은 다소 이 생소한 모습의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B손해보험이 대한항공을 잡아내면서 첫 연승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확실히 눈에 띄는 점이 대한항공의 경기력이었어요. 대한항공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3연패를 당했고 사실 오늘 경기에서 임동혁 선수가 이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 42점으로 활약을 했지만 계속해서 엇박자라는 경기력은 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4세트에는 세터를 포함해서 두점 선수를 대거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범실에서 이 불안감을 두드러지게 좀 나타내면서 오늘 전체 범실 33개 중에 서브 범실만 18개였습니다. 공격적인 서브보다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서브 범실이 좀 많았던 경기였고 이제 다음 경기 또 한국전력이거든요. 네. 지금 리그 7개 팀 가운데 가장 분위기가 좋고 또 7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 KB로서는 정말 비에나가 왜 귀중한 선수인지 또 한 번 여실없이 좀 보여준 경기였는데 사실 이 KB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베스트 7이 이후에 있기 때문에 투비 컨티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고까지 해준 윤봉호 위원인데요. 오늘 정말 KB손해보험이 시즌 첫 연승을 달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 바뀐 분위기를 입증해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대한항공이 승점 추가에 실패하면서 2위 자리를 지키지만 아슬아슬하게 3위의 추격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 시즌 첫 연승을 만들었지만 순위까지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주간 베스트 7 남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또 이번 주를 가장 뜨겁게 한 선수들은 누구였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답게 우리카드에서만 3명의 선두가 선정됐습니다. 한태준 세터와 김지한, 이상현 선수가 뽑혔고요. 아포지 스파이커로는 팀 연승의 주역 비에나 선수가 선정됩니다. 신영석 선수와 허수봉 선수, 박경민 리베로 역시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또 가장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던 최고의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앞에 잠깐 스포를 했지만 이 KB손해보험 비에나 선수입니다. 사실 이 주간 베스트 아포지 자리랑 이 전체 MVP를 두고 오늘 경기 내내 고민을 좀 했고요. 그렇죠. 세트를 넘어서 점수 단위로 임동혁이냐 비에나냐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비에나 선수가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주간 MVP까지 거뒀습니다. 비에나를 보면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정말 이런 외국인 선수 또 없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번 주 두 경기 출전해서 71득점에 공격 성공률 67%,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한타는 실력은 기본이고 특히 오늘 시즌 최다 43득점에 기록하면서 득점 1위에 또 올라섰고 공격 성공률 역시 시즌 최고 68%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 실력 좋은 외국인 선수는 많았는데 이런 외국인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인성까지 완벽한 선수였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더 궁금해서 이 경기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 제가 던졌지만 그 주간 MVP를 몇 번 더 할 거냐. 스페셜 V의 주간 네, MVP를. 스페셜 V. 네. 몇 번 더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최다 득점이 자기 목표인데 이 스페셜 V만큼은 최다 주간 MVP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그러려면 매 경기 40득점에 6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줘야 될 건데 그러면 KB가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또 처음으로 이 주간 베스트 7에 선정됐던 비에나 선수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앞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몇 주 연속 또 이 베스트 7에 선정되는지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남자부입니다. 먼저 남자부 4연승에 도전하는 우리카드와 또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는 삼성화재가 만났습니다.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떤 팀의 승리를 예상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카드는 60%, 삼성화재는 40%로 스팸은 우리카드의 근소한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상대 전적 1승 1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카드를 예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최근 흐름을 보면 대한항공을 2경기 잡고 또 3연승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팸들의 선택이 좀 이렇게 자리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근 우리카드의 경기력을 보면 이 기록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에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역시 이 강력한 우승 후보 대한항공도 이 우리카드를 만나면 좀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 원동력을 좀 살펴보면 마테이와 김지한이 꾸준히 좀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상현 선수가 가세하면서 중앙 싸움도 압도해가면서 블로킹에 대한 무게감이 지금 견고해지고 있고 때문에 우리카드의 승리를 조금 더 많은 스팸들이 전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사실 삼성화재가 공격력으로 지난 1, 2라운드를 잘 끌어왔는데 지금의 삼성화재는 그런 모습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파괴력 있는 공격력이 좀 나와줘야 우리카드 상대로 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또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선두 자리를 빼앗으려는 현대건설과 7연패 사슬을 끊으려는 페퍼저축은행이 만납니다.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떤 확률을 예상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여자부 결과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은 현대건설의 승리를 전망했는데요. 이 흥국생명의 연승이 끊기면서 현대건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현대건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스팸들이 이렇게 예상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백대용도 부담스러운 결과긴 한데 사실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 승리를 예상하는 게 당연해 보이긴 하고요.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현대건설이 꽤 여유롭게 승리를 했습니다. 3대1, 3대0 모두 승점 6점을 가져왔습니다. 공격과 높이, 수비 여러 면에서 압도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이제 선수 탈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아주 강력할 것이고 또 이제 홈에서 승률이 현대건설이 86%입니다. 6승 1패로 가장 좋기 때문에 진다는 거를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고 지난 두 경기를 보면 야스민 선수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공격 성공률이 모두 30%대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잘 막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페퍼저축은행은 일단은 경기 내에서의 기복, 그러니까 세트마다 너무 다른 경기력. 이 기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3라운드 중반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좀 순위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하지만 또 승리했던 경기를 돌이켜보면 모두를 또 깜짝 놀라게 할 경기력을 보여줬던 적도 있으니까요. 과연 이 경기 반등을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니까요.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B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다시 시작되는 화요일 모든 배구 경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